자, 이번 시간에는 if 없는 가정법에 대해서 배울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if가 있는 가정법을 배웠습니다. 가정법이라는 것은요, 부사절의 일부로서 주절을 꾸며주기 위해서 태어난 종속절입니다. 우리가 종속절에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고 그 부사절 중에서 if 가정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사절이라는 것은 내가 부사절입니다, 나 부사절임,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다고 했는데 if로 시작을 하며 나는 가정을 알려주는 접속사임 하면서 그것이 if 가정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사 구문을 고칠 때는 긴 부사절을 부사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가 같으면 생략하고 동사는 그냥 헷갈리기 때문에 동사에다 ing를 붙여서 간단한 부사구로 만드는 것이 부사구라고 했고요. 이런 개념도 확실하게 개념을 잡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if 가정법이라는 것은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일을 상상하는 것이었고 if 가정법 과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정법이라면 if 가정법이기 때문에 그냥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더욱 정밀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if 가정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한 말입니다. 그래서 if 가정법 과거는 현재일을 상상하는 거고 if 가정법 현재와 if 가정법 미래는 미래일을 상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이나 상상을 하기 위해서 꼭 if만 사용만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if 없이 가정, 상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if 없는 가정법이고 그 방법으로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if가 없는 가정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해서 알면 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는 IBC 가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IBC 가정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if 가정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정하는 것 중에서 if 없는 가정법 중에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IBC 가정법입니다. 자, 일반적인 if 가정법은 만약 뭐뭐 하면 뭐뭐 할 텐데 해서 가정절이 나오고 주절이 나옵니다. 그죠? 하지만 if 가정법, IBC 가정법은요, 뭐뭐 하면 좋을 텐데 이라면 현재죠. 뭐뭐 씌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과거죠. 라는 것을 소원한다, 소망한다 됐죠. 그래서 I wish라는 게 나는 무엇을 소망한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삼행식 문장이 됩니다. 뒤에 가정법 문장 부분은 가정법 나오는 이 가정법에 해당하는 부분은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나는 뭐뭐라는 거 좋았을 텐데 뭐뭐 씌었으면 좋았텐데 라는 것을 소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는 것이 원래 해석이지만 이제 이렇게 I wish 가정법을 쓰게 되면 그냥 이에 있는 I wish 나는 뭐뭐라는 소망한다 라는 부분을 생략을 하고요. 그냥 뭐뭐라면 좋았텐데 뭐뭐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것만 해석을 한다 이겁니다. 뭐 어느는 간략하게 하는 것이 어느 효율성에서 훨씬 뛰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I wish라는 가정법이 나오면 뒤에 나는 무엇을 소망한다 이 부분은 생략해버리고요. 그 뒤에 있는 부분, 가정법 부분만 뭐뭐라는 것을 뭐뭐라면 좋았을 텐데, 좋을 텐데 라는 현재, 또는 뭐뭐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과거,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IBC 가정법은요, IBC 하고 나서 가정법 과거와 IBC 가정법 대과거, 과거 완료만 있습니다. 즉 미래를 나타내는 IBC 가정법 현재와 또는 가정법 미래라는 없다 이게요. 그것은 아주 생각을 해보면 아주 당연합니다. 그냥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고요. 원리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왜냐면요,
미래에 대한 가정이라는 것은 뭐 할 것이다, 뭐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양방향으로 상상이 가능합니다. 그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건데 뭐 하지 않을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미래에 대해서 가정을 할 수가 있죠. 그죠? 하지만 과거의 일이나 현재의 일에 대한 후회나 상상은요, 과거나 현재에 대한 상상은 오로지 현재나 과거의 반대 방향으로만 상상을 가능하죠. 자, 예를 들었어요. 제가 지금 의사인데, 의사인 사람이 나는 의사이면 좋을 텐데, 의사이면 좋을 텐데 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의사이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잘못되어 있네요. 여기는 이 부분은 나는 앞으로 의사일 수면 좋을 텐데 하고 미래라고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적은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뭐뭐라 IBC 가정법은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나 현재에 대한 어떤 후회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법 IBC 가정법 부분에 IMC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미래는 있을 수가 없다 라고 반드시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원리를 알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에요. 다시 한번 IBC 가정법은요, 뭐뭐 하면 좋을 텐데 또는 뭐뭐 찌었다면 좋았을 텐데 현재 과거가 나와야 되고 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이룰 수 없는 소망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법이라는 것은 끼리끼리 고고싱 원칙이 있기 때문에 IBC 가정법이라는 것은 뒤에 IBC 다음에 가정법 과거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는 IBC 가정법 과거 완료, 즉 대과거가 와야 된다. 이런 것이 자동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IBC 가정법 과거 오는 거 알아볼게요. 끼리끼리 원칙, 고고식 원칙에 의해서 해석은 미래를 하게 됩니다. 자, IBC 가정법 과거라면 뭐라면 좋을 텐데 현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소망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IBC 과거가 고고식 원칙에 의해서 현재로 해석되듯이 IBC 가정법 과거도요, 고고식 원칙에 의해서 현재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예문 볼게요. IBC I knew the answ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BC 다음에 과거 new가 왔어요. 끼리끼리 원칙도 응용이 됩니다. new가 왔기 때문에 내가 그 답을 알면 좋을 텐데 라고 소원한다. 원래는 라고 소원한다 꺼져 해석을 해야 되지만 그냥 이것은 일반적으로 I wish는 생략을 해버리고 내가 그거 알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행시 문장이고 명사절 대시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지금 답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I'm sorry, I don't know the answer. 내가 그 답을 몰라서 유감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I knew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설법으로 바꾸게 되면 I don't know 라고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예문 볼게요. I wish I could speak English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I wish 가정법이고 could 가정법 과거가 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고고식 원칙에서 현재로 해석을 해야 되죠. 내가 영어를 말할 수 있으면, 지금 현재입니다.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거 나는 소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I wish는 생략을 해버리고요. 내가 영어를 말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설법으로 바꾸면 내가 영어를 말할 수 없어서 쏘리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I'm sorry that I can't speak English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I wish 가정법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도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가정법 과거 외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정법 현재나 가정법 미래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 있으면 뭐뭐 씌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소망한다 이렇게 되겠죠. 과거에 이룰 수 없는 후회나 소망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나요? 해석은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고고싱 원칙에 의해서 과거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예문 볼게요. I wish I had taken your advice. 내가 너의 충고를 받았었다는 것을 소망한다.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소망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I wish를 생략해버리면 내가 너의 충고를 과거에 받았었더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직설법으로 바꿔버리면 I'm sorry. 내가 미안하다. 뭐를 어떻게 했어? I didn't take your advice. 이렇게 되겠죠. 대과거니까 현재로 과거로 해서 I didn't take your advice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원리만 알면 절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예문 볼게요. I wish I had studied ha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더 공부했었더라면 과거의 일입니다. 내가 과거에 공부를 더 했었더라면 것을 소망한다 이렇게 되겠죠. 실제적으로는 had 플러스 pp 고고싱 원칙에 의해서 과거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과거에 공부를 안 해서 지금 유감이다 이렇게 되니까 I'm sorry that I didn't study har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원리만 알면 간단합니다. 자, 이처럼 I wish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고 해석은 고고싱 원칙에 의해서 I wish 가정법 과거는 현재로 가정법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가정법의 해석은 고고싱 원칙이는 거야. 자, 마지막 다시 정리해놨네요. I wish 또는 I wished가 와도 돼요. 나는 소망했다 라고 해도 되니까요. 즉 I wish 다음에 가정법은 뭐라면 좋을 텐데 뭐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소망한다 또는 소망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가정법 과거나 대과거가 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할 수 없으니까 그때 가정법 현재나 미래는 올 수 없다는 거 이렇게 알면 될 것입니다. 자, 문제 풀이를 하면서 I wish 가정법에 대한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알맞은 행태를 쓰라 되어 있네요. I wish 해놨습니다. I go to party last night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가정법은요. 가정법 나름의 특이한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 last night이라는 것은 어젯밤이죠. 어젯밤이기 때문에 가정법 그냥 과거이지만은 가정법에서는요 항상 가정법 나름의 특이한 시제가 있다고 했죠. 가정법에서는 last night가 나오면 대각으로 표현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I wish I went to the party 이렇게 되면 이 여기에서는 내가 went가 있기 때문에 과거이기 때문에 현재로 해석을 해버려야 되잖아요. 하지만 I had gone to the party 이렇게 되면 과거이기 때문에 대과거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이때는 과거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last night라는 과거를 지칭하는 부사구가 있기 때문에 가정법에서는 반드시 had gone 해서 대각을 해줘야만 이 last night와 짝이 잘 맞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가정법에서는 과거에 대한 표정은요 고고싱 원칙에 의해서 과거 완료 즉 대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last night가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가정법이기 때문에 대과거인 had 플러스 pp를 써야만 last night와 짝이 잘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특이한 가정법의 특이한 시제도 정확하게 알기 바라고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I wish he was here. 자, 나는 소망하는데 뭘 소망해? 그가 여기에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소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 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가 여기에 없어서 지금 현재니까 현재 여기 없으니까 유감이다 이렇게 되겠죠. 현재 그가 여기에 없어서 현재입니다. I'm sorry he is not here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현재 여기에 없어서 유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were가 있으면 현재이기 때문에 he is not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이렇게 알면 될 것입니다. 자, if 없는 가정법의 두 번째, 첫 번째는 I wish 가정법이 있고 두 번째는 as if 가정법입니다.
이 as if 가정법도요, if 없는 가정법의 큰 원칙, 가정법의 원칙은 다 똑같이 통용이 됩니다. 자, if 가정법이요, 우리가 만약 뭐뭐시라면이라고 해석이 되었다면, I wish 가정법은 뭐뭐를 하면 좋을 텐데, 뭐뭐이었다면 좋을 텐데 라고 소망을 했습니다. 그죠? 과거나 현재의 일에 대해서요. 그렇지만 이 as if 가정법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 또는 현재고요, 마치 뭐뭐시였던 것처럼 이렇게 과거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I wish 가정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he talks 하는데, 그는 말을 하는데 as if he was a doctor, 그가 의사인 것처럼 말을 한다. was지만 가정법의 특이한 고고식 원칙, 시제 법칙에 의해서 현재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He talks as if he were doctor 이렇게 해야 되네요. He is a doctor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가 오면 미래가 오셔도 안 되고요. He act as if he had been ri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대과거가 와 있죠, 그죠? 그러면 고고식 원칙에서 해석은요, 과거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부자였던 것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as if 가정법 또한 I wish 가정법처럼 as if 가정법 과거,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 대과거만 있다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상황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첫 번째, as if 가정법 과거부터 한번 볼게요. as if 가정법 과거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해서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래서 as if 가정법 과거가 고고식 원칙에서 현재로 해석되듯이 if 가정법 과거가 고고식 원칙에 의해서 현재로 해석되듯이 as if 가정법 과거도요, 고고식 원칙에 의해서 현재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예문 보면 볼게요. He talks as if he were a star. 그가 이렇게 were가 있다고 해서 과거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가 마치 스타인 것처럼, 현재로요, 스타인 것처럼 talks 말한다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그가 스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직설법으로 바꾼다면 in fact 사실은 he's not a star, he was not a star가 아니고요, he is not a star라고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he talks as if he knew everything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as if 다음에 he knew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가 돼 있죠. 가정법 과거면 해석은 고고식 원칙에 의해서 현재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he talks in fact 그 사실은 다른 사실을 다 모른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n fact he does not know everyth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가 does not 이렇게 나오는 거, 현재로 나오는 거, 해석되는 거 확인하고요. 자, as if도요, as if도 가정법 과거가 있는 것처럼 가정법 과거 완료, 대과거가 있는 거예요. as if 가정법 과거는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표현이고요. if 가정법 과거 완료가 고고식 원칙에서 과거로 해석되듯이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도 고고식 원칙에서 어떻게 해요? 과거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문 she acts as if he had been sick yesterday. 자, yesterday가 나와 있지만 우리가 가정법에서는 특이한 시제의 원칙에 의해서 대과거 had been이 나온 거 확인하기 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알아봤죠, 그죠? In fact 사실은 she was not sick 이렇게 그녀는 안 아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아프지도 않았는데 아픈 것처럼 행동하고 있네 하면서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되고요. he talks as if he had been a teac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as if 절에 보면 had been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는 사실은 뭐예요? 그는 선생이 아니다 라고 되겠죠. 그 선생님이 아니다 이러니까 in fact he was not a teacher, had been이기 때문에 대과거이니까 직설법으로 바꾸면 과거 was not a teach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I wish 가정법이나 as if 가정법에서는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대과거만 올 수 있습니다. 미래나 현재는 올 수 없고요. 그러나 나름의 특이한 원칙, 시제의 원칙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라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알맞은 행태를 쓰라 되어 있네요. He cries. 그는 운대요. As if 그가 마치 애기인 것처럼 운다 이렇게 되겠죠. She cries가 있기 때문에 뒤에는 과거인 he were 가정법 과거인 he were baby 또는 he had been baby 해서 과거나 대과거 과거 완료가 올 수 있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아기가 운 것처럼 운다 아기인 것처럼 운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he were rich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he cries as if he were baby. he was rich가 아니네요. he were baby입니다. as if he were baby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요. he talks as if he had seen her 이렇게 됐네요. had 플러스 pp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가정법 과거 완료이니까 이번에 직설법으로 바꾼다고 했으면 in fact he didn't see her 에서 hadn't seen이 과거인 didn't seen her 이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질문 보면서 실력 따지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as if 가정법 질문 급해요. as if 가정법 배우고 있는데요. 저 내일이 중간고사인데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가란에 들어가 있는 뭐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왜 되는지도 설명 좀 잘해주세요. 유유 이렇게 해놨습니다. 원리를 모르면 이 학생처럼 막 마음이 급하고 뭐가 들어가는지 뭘 공부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게 됐죠.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런 학생이 아니길 바랍니다. 자, she looks as if she were sick 돼 있죠. 그냥 아팠던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 in fact she 원이니까 현재를 해야 됩니다. she is not sick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he looks as if he rich 돼 있네요. 여기서는 과거나 대과거 다 올 수 있습니다. 그죠? he had been rich 또는 he was rich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in fact he is not rich, he was not rich 이렇게 두 개의 정답이 다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She looks as if he had been sick. had been이 나왔네. 그죠? 그러면 원래는 안 아팠다 돼 있으니까 in fact she was not sick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he talks as if 나왔네요. 이번에는 he had been honest. 뭐뭐인 것처럼 정직한 것처럼 일한다 이러니까 in fact 대각이니까 he was not honest 이렇게 되겠고요. He talks as if he had seen her. 그녀를 본 것처럼 말한다는데 실제는 안 봤죠, 그죠? had been이니까 he did not see her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각이니까 과거로 해서 did not see he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원리만 알면 아주 간단합니다. 충분히 as if 가정법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해를 못했는데도 이해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됩니다. 뭐뭐인 것처럼 as if 해서 he knows 고개를 끄덕인다 이 말이죠. as if he understood everything. 그가 모든 것을 이해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understood 온 것도 확인하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바포 가정법이네요. 자, if 없는 가정법, if가 있는 가정법과 if 없는 가정법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if가 없는 가정법에는 IBC 가정법, 그 다음에 as if 가정법, 세 번째는 바포 가정법입니다. 자,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는 현재나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경우를 상상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현재 하지 못하는 일이나 과거에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죠? 미래의 거는 하면 안 돼요. 미래는 내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에즈표나 바포나 IBC 가정법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뭇이 없다면 뭐뭇이 없었다면이라는 상상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살다 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포 가정법은 뭔가가
없었다면 할 때의 가정법이에요. 그죠? 만약 뭐뭇이 없다면 현재고, 만약 뭐뭇이 없었다면 이런 거 과거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총정리를 한다면 if 가정법은 만약 뭐뭐이라면 이라고 해석이 될 거고요. IBC 가정법은 뭐뭐를 하면 좋을 텐데 현재 이었다면 과거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로 하고, as if 가정법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 현재거고요. 마치 뭐뭐이었던 것처럼 과거가 되고요. 바포 가정법은 뭐뭇이 없다면 현재, 뭐뭇이 없었다면 과거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가정법이기 때문에 가정법의 특이한 시점인 고구식 원칙은 다 적용이 됩니다. 자, 이 바포 가정법이라는 건요, 우리가 의사전달에 혼란이 없다면 짧고 간단하게 하자는 목적에서 나왔습니다. 분사구문이랑 똑같은 거죠. 자, 예를 들어서 if it were not for your help,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I couldn't not do anything,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if it were not for your help 이렇게 깁니다. 그죠? 그러면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할 때는 if it were not 여기 대신에 if it were not 대신에 but 하나만 딸랑 넣어가 but for your help,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I could not do anyth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처럼 긴 것을 짧게 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 바포도 길다. 그러면 바포도 두 개죠. 단어가 두 개니까 요번에는 without 하나만 넣어가지고 without your help I could not do anything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if it were not for your help 대신에 이런 게 있다면 if it were not for 대신에 but for를 열 수가 있고요. but for 대신에 without를 이어서 문장을 간략하게 하자 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바포 가정법이나 without 가정법 무엇이 없다면 없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현재에 무엇이 없거나 과거에 무엇이 없었다면 을 상상할 때 쓰는 것이 바포 가정법이 되는 겁니다. 바포 가정법도 without 가정법, 바포 가정법이나 without 가정법도 IBC 가정법이나 as if 가정법처럼 현재나 미래는 없는 거예요. if 없는 가정법에서는 가정법 현재나 미래는 없는 겁니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바포 가정법 과거입니다. 가정법 과거이니까 현재로 해석돼야 되는 고구식 원칙은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없다면 현재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문 보면 but for your help, 너의 도움이 없다면 I could not do anything. 자, 여기에 가정법 과거가 와 있죠. 그죠? 그러면 고구식 원칙에서 현재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너희 도움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but for your help 이것을 if it were not for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if it were not for your help I could not do anything. 자, could가 나와 있고 were가 나와 있으니까 끼리끼리 원칙이 아주 잘 맞췄습니다. 그죠? 그럼 but for 대신에 without을 이어서 without your help I could not do anything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without your help I could not do anything 이렇게 돼 있어도 이 without 대신에 if it were not for your help라고 끼리끼리의 원칙에 맞게끔 정확히 이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포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습니다. 그죠?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무엇이 없었다면 이렇게 과거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예문 볼게요. But for your help I could not have done anything. 자,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죠. 그러면 이것을 if it were not for로 바꾼다고 하면 이 앞에 could have pp가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다시 if it had not been for, had not had 플러스 pp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는 부정의 뜻이 있기 때문에 had not도 같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원리를 안다면 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I could not have done anything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could have pp가 있고 had been이 되어 있으니까 끼리끼리 원칙에 잘 맞고요. 그러면 여기에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대신에 but for를 열 수도 있고 but for 대신에 다시 without 하나만 열었기 때문에 without your help I could not have done anything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본다고 하면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가정하거나 상상하는 이기 때문에 가정법의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A를 사용하고 어떤 가정에서는 B를 사용한다면 의사소통에 오해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이나 말을 할 때는 끼리끼리 원칙, 말하거나 쓸 때는 끼리끼리 원칙이고요. 해석할 때는 고식 원칙이 다 되는, 통용되는 건 똑같은 겁니다. 자, 예문 한번 문제풀이를 하면서 바포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도록 할게요. 알맞은 행태를 쓰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뒤에 could have succeeded 해서 could have pp가 나왔네요. 그러면 if it had not been 이렇게 되겠죠. 그죠? if it had not been for his advice 이렇게 될 거고요. had not been이 있으면 without이나 바포 이렇게 다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without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제는 이걸 바꾸는 게 직설법으로 바꾸게 돼 있으니까 이 가정법에 하게 되면 could have pp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had not been이 나와 있어요. if it had not been 이렇게 for her advice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바포를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이해되셨죠? 끼리끼리 원칙만 잘 이해를 하고 고고식 원칙만 잘 적용한다면 이 문제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if 가정법이라는 것은 if 시작하는 가정법도 있지만 if 없는 가정법, 즉 I wish, 바포, 그 다음에 as if 이렇게 세 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가정법의 원칙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잘 아셨다면 별로 많이 헷갈리지 않았을 겁니다. 가정법이 원래 많이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리만 알면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어렵고 헷갈린다고 하면 한 번만 봐서 어려울 겁니다. 완벽하게 이해될 때까지 반복을 하시고요. 이해 후에는 암기도 같이 동반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은 어떤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고 좋은 열매, 탐스러운 열매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조금 헷갈리는 것은요, 아래 처방 문제를 풀어보면서 if 없는 가정법에 대한 면역력을 같이 면역력을 키우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당신의 문법 실력 업그레이드 처방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